다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죠? 요번 년이 들어선 지가 이제 어제 같은데 벌써 2월 말이 벌써 이제 3월 달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엄청 막 정신없이 막 흘러가고 있네. 하고 내가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좀 뭐 저 텐션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뭐 좀 다운되고 기분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 피곤해가지고 우리가 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여름의 토를 이제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여름의 이제 금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여름에 이제 목도 했고 화도 했고 이제 토도 했지만 이 금의 부분에서도 사실 금이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수기를 어떻게 갖춰가지고 화기를 잘 견디고 있냐 이게 좀 맥락이긴 해. 그래서 목이나 화나 토나 금이나 얘네들은 이제 수기를 어떻게 갖추냐 요게 맥락이기 때문에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름의 금을 딱 들어가자고 해서 오늘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이제 매 영상마다 이제 뭐 같은 말 하고 하긴 하지만 요 한자는 여러분들이 굳이 몰라도 된다 했어 내가. 요 한자를 실질적으로 이 명리하는 프로술사 알아준다라는 거 프로술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아직은 뒷방에 빠져 있지만 이제 은둔고수자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요 한자를 정말로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좀 많아 하고 이 명리학자들이 가방끈들이 좀 짧은 사람들이 유독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한글도 조금 어버버하고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 애들이 요 한자만큼의 습득을 하고 있는 이런 실력 학자들이 사실상 별로 없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한자를 읽으려 그러면 어디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글이나 뭐 번역이나 해서 올리긴 하지만 이 현업을 띄면서 이 한자를 정말 다 읽을 정도의 실력자들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한자를 읽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명리학적인 거 한자적인 실력이 아니라 명리학적인 실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해석풀이도 한자를 읽어도 잘못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한자는 안 해도 돼. 뭐 명리 공부하는데 한자 공부해가지고 언제 명리하고 자빠졌어 그러잖아.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뜻풀이 해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한자는 천간에 이제 10개 가불병전 무기경신 임계와 지지의 자축인묘지 사음이 신유술해까지 총 22개의 한자만 외우면 지장간은 어차피 천간의 글자이기 때문에 뭐 자중의 임계, 뭐 축중의 개신기, 뭐 드등드등 해가지고 뭐 신중의 무임경, 뭐 술중의 신정무 요 정도는 따다닥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2개의 한자만 외우면 된다 했어. 그래서 이제 여름의 금을 이제 바로 그냥 들어가자고.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하월 지금 우의 유약 성 형질 미비 우겸사절이라 그래. 뜻은 이제 뭐냐면 여름의 금은 봄의 금에 비해서 더 유약하고 성질을 갖추지 못하니 사절되는 환경을 혐오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뭐 4월이 되든 5월이 되든 태어난 이 금은 뜨거운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화기를 견디는 데 있어가지고 다소 부담이다라는 맥락만 일단 포인트만 짚고 있으면 돼. 여기 포인트만. 알겠죠? 요 맥락대로 이제 설명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맥락만 일단 알고 이 금이라는 거는 아무튼 이제 여름에 태어나기 시작하거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생장소멸의 법칙, 흔히 말해가지고 이제 12운성을 취급을 안 하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나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에 맞춰서 어차피 나한테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거는 이 12운성에 의거 해가지고 여름에 태어나게 되거든. 그냥 뭐 대충만 내가 조금 설명해 줄게. 이 목이라는 거는, 목이라는 거는 저기 해월에 생하기 시작해서 묘월에 왕성하고 미월에 묘지 무덤 속에 들어가는 형태라 그래. 그리고 이 화라는 거는 이제 인월에 생해서 생한다라는 거는 그냥 태어난다라는 거야. 알겠지? 태어나서 5월에 왕성하고 술월에 땅속에 들어가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는 거는 이제 4월에 태어나서 6월에 왕성하고 그 다음에 축월에 땅속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간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수라는 거는 신월에 태어나서 자월에 왕성하고 진월에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토가 없지. 토라는 거는 이제 12운성에 의거해서 같이 화랑 같이 돌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 맥락만 그냥 12운성의 토대로만 그냥 외우면 되다 보니까 아무튼 이 금이라는 거는 이제 여름에 태어나서 재련되고 태어나다 보니까 귀기는 갖춘다라고 좀 설명을 하거든. 요 말이 이제 조금 어려워서 좀 쉽게 설명하면 여름에 태어난 이 금 같은 경우는 화의 재련의 느낌으로 받다 보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질 자체가 날카롭고 예리한 기상을 가지게 돼. 근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것 자체가 아직 성질이 좀 약하게 되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화라는 계절에 태어나서 날카롭고 예리한 기상을 갖추게는 되긴 하지만 몸이 아직 빈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름에 태어난 이 금 입장에서는 수기를 갖춰가지고, 물론 이제 금생수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맥락이지만, 수기를 갖춰가지고 이 화를 견디는 데 있어가지고 필히 내가 정신적인 뭐 기상과 이런 육체적인 거 빼고 정신적인 기상, 예리함, 날카로움이 육체에 이어지게끔 단단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냥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금이라는 거는 화의 계절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 화에 담금질이 되다 보니까 말랑말랑하거든. 태어나면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물에다가 식혀줘야 될 거 아니야. 식혀줘야지 비로소 육체 자체가 단단하게 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개념으로 수기를 반드시 갖추면서 화를 견뎌야 비로소 귀기만 갖추고 있다가 부기까지 이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잡아주고 있거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명리고서가 아니야. 이 명리학의 이 3대 고서 알파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도 뭐 추명가라든지 뭐 사주석경 추명가라든지 뭐 등등등등 있긴 하지만 이 3대 고서의 기존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물론 이제 이 원 고서도 뭐 일반인 분들이 만들긴 했겠지만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풀이를 해놓은 거에 있어서는 여름에 태어난 금은 육체가 아직은 약한 상태니 토의 생을 받아야 비로소 육체가 단단해진다. 금 입장에서는 마치 토는 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미의 품에서 있어야 비로소 육체가 단단해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토생금을 받아야 비로소 아름답다 그래. 귀가 부로 연결되는 거. 근데 요 말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야. 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조금 그러거든. 하고 토생금이라는 거는 안 돼. 이 오행의 체계라는 거는. 토생금이라는 거는. 토는 내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 토가 금을 생한다라는 거는 금이 사실 땅에 묻혀버리는 매금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금이 아름다워질 수는 없거든. 해서 뭐 만약에 겨울에 추운 계절에 태어났을 때는 비로소 토를 귀하게 쓰는 경우는 있지만 여름에 뜨겁다고 이 금이 토를 귀하게 쓰는 법은 없어.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간략한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하면 뭐냐면 명조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그냥 조금 봐보자고. 이 5월에 태어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계절, 5월은 이제 열기가 올라가는 계절이고 천간에 이제 병화까지 투간해가지고 아지랑이가 마치 피어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뜨거운 계절에 태어나서 정신은 예리하고 날카롭긴 하나 육체는 말랑말랑한 상태란 말이야. 성질 자체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거든. 성질 자체를, 육 자체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거든. 근데 요때 이 술토가 드러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술로 이제 가정했을 때 술토가 드러나서 금을 땅속에 매금시켜주면 그냥 산속에 매금시켜주면이라고 하자고. 매금시켜주면 비로소 이 오화에 대한 병화에 대한 태양빛과 오화에 대한 이 열기로부터 땅속에 매금시켜주니 보호를 시켜주거든. 그래서 비로소 이때는 이 성질이 예리하고 날카로움이 육체로 단단함까지 이어진다라 그래. 근데 아까 전에도 이제 수의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를 갖추는 게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5월의 경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금이 아무래도 5화 옆에 같이 존재하고 있지 이격되지 않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화 자체가 화의 부분에서도 했지만 화 자체는 무토를 봐버리면
무토를 봐버리면 매광이 되게 되거든. 매광. 큰 산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태양빛도 뻗어 나가기도 어렵고, 아지랑이를 피우자니 산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데울 수는 없기 때문에 다소 화가 아름다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여름은 여름다워야 되는데 이 금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수기를 못 갖춰서, 예를 들어서 수기를 못 갖춰서 화를 못 견딘다고, 토 입장에서는 금을 살려놓긴 했지만 화를 다소 귀기를 떨어뜨리는 감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름다워지기는 어렵다라고 좀 설명을 해. 물론 금이 정신이 날카롭고 예리한 함이 육체까지의 단단함까지는 이어져서 금의 귀는 올렸긴 했지만, 화의 계절적인 뜨거움과 빛은 매광, 상쇄를 시켜놨기 때문에 귀기 자체가 다소 떨어지되 금은 살려내는 개념으로 잡아주면 돼.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귀함이 좀 떨어지겠지. 하고 금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드러나서 만약에 수기를 생각하고 있든 수를 생각과 동시에 목을 적시고 있든 뭔가 할 일이 드러나 있으면 보이면 아름다운데, 땅속에 굳이 묻혀져 있으면 금이 아름다워질 일은 없다라는 거야. 그냥 여름에 태어난 이 경술이 아니라 여름에 태어난 금이 화가 부담인데 수를 갖춰서 화를 견디게 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뭐 잘나고 남들한테 부러움 살고 시기질투 받고 이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 토의 매금이 됨으로 인해서, 수가 없고 토의 매금이 되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빛나는 법은 없어. 요 개념으로 조금 잡아주면 돼. 그래서 토생금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이런 맥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토생금이라는 거는 사실상 존재도 하지 않고, 겨울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도 않고, 토가 금을 생하는 법은 없어. 금을 땅에다 묻혀버리는 형태거든. 금이 비로소 드러나서 여름에는 수기를 뿜어줘야 되고, 가을에는 목도 쪼개고 수도 생조해야 되고, 근데 겨울과 봄에는 마찬가지로 이 토가 있어가지고는 금이 빛나는 법은 없다라는 거야. 여름과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소 금이 아름다워질 일은 없으니 살려는 낼 수 있지만, 아름다워질 일은 없으니 다소 귀기가 떨어지거든. 하고 두꺼운 토가 드러나게 되면 같은 맥락과 똑같이 화가 매광, 가려지다 보니까 여름이라는 당연한 계절에 여름이 여름답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지. 뭐 개인적인 인생의 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뭐 등등등등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이 토생금이라는 개념은 조금 안 된다라고 알면 돼. 알겠죠? 이게 내가 생극제와의 논리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물론 이 생의 논리상은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는 맥락 맞긴 하지만, 내가 이 사주는 내가 뭐라 그랬지? 이 사주는 목화 금수 플러스 알파란다. 플러스 토라 그랬잖아. 사행 플러스 토가 명리학의 공부란 말이야. 이 토는 사실상 금만 생한다라는 개념은 없어. 목이나 화나 금이나 수 같은 경우는 생장소멸의 자기의 법칙, 생명 자체가 있는 이제 유기물적인 걸로 논하긴 하지만, 이 무토라는 거는 생장소멸의 법칙, 그러니까 죽고 살고 자시고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기물의 형태로 좀 보게 되거든. 무기물 자체가 유기물을 생하는 법은 거의 없어. 뭐 과학적인 거나 그런 거나 뭐 이런 거는 가능하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땅 속에서 금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개념은 있긴 하지만, 여름에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구절에서, 아마 다다음 구절에서 나오긴 할 건데, 여름에 금 입장에서는 수를 어떻게 아름답게 갖춰가지고 화기를 견디냐가 가장 중요해. 이게 좀 그런 맥락이랑 비슷해. 봄에 태어난 이 목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봄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봄의 목 입장에서. 봄의 목은 병화를 보고 아름답게 성장을 해야 비로소 아름답다라 했잖아. 귀기가 좋다라고, 신분이 좋다라고. 근데 여름에 이 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이 금이랑 봄의 목이랑 어떤 개념 차이가 좀 비슷하냐면, 봄에 태어난
났는데 뭐 수도 있고 수가 좀 과해. 예를 들어서 뭐 과하다고 그냥 가정하자고. 뭐 인월에 태어난 뭐 간목이야. 예를 들어서 요때는 아무래도 인월 자체는 겨울을 지나왔기 때문에 수기가 과한데 원국에 수가 드러나 있으면 당연히 범람하게 된다고. 목이 그냥 떠내려가게 돼. 목 자체가 그냥 둥 하고 막 두둥실 막 떠내려가게 된다고. 요때 뭐 두꺼운 토가 드러나가지고 목기를 잡아준과 동시에 수기를 억제를 시켜주면 목은 살려낼 수 있어. 목은 살려낼 수 있지만 다소 목이 토로 인해서 굽어버리겠지. 그래서 팔다리 하나만 자르자. 수로 인해 가지고 네가 죽는 거, 떠내려가는 거는 살려는 줄게 라는 개념에 있다 보니까 다소 귀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여름에 이 금, 경금이나 이제 뭐 신금이나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태어나면 뜨거워. 말랑말랑하단 말이야. 막 상태가 비리리해. 요때 수를 갖춰가지고 자신을 적시면서 화기를 능히 견디면 아름다운데 수가 없으면 토가 나서서 어떤 토? 무토가 두꺼운 무토가 나서서 야 씨발 좀 살려는 줄게. 근데 너의 빛남은 너의 빼어남은 다소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법은 그거 하나는 포기하자. 대신에 내가 화로 인해서는 살려는 줄게.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여름에 금이 수를 갖춰가지고 화기를 견디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이 경신금이 수를 갖춰놓고는 거지 새끼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거지 새끼들이. 뭔 맥락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같은 말을 하고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딱 그거야. 여름에 태어난 금은 뜨거워서 그냥 말랑말랑하다, 비리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수기를 갖춰야 된다. 헌데 수가 없을 때는 두꺼운 무토를 사용해서라도 금의 빼어남은 상실되긴 하지만 금은 살려낼 수는 있다더라. 임시방편으로 가장 베스트는 수를 갖춰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하고 이 내용이 아마 금에 대해서 이 구절을 지금 앞으로 설명한 거에 내용에서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다음 주 내용이나 다다음 주 내용도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를 갖춰야 된다는 거. 여름에 목도 마르기 때문에 수도 갖춰야 되고 여름에 화도 스스로 팽창하다가 멸하는 거를 억제를 당하기 위해서 만물이 말라버리지 않게 만물을 적시면서 계속 화기를 뿜어줘야지 폭발을 안 하고 사라지지 않으니 수기를 갖춰야 되고 여름에 토 같은 경우도 특히 기토 같은 경우도 마르기 때문에 수기를 갖춰야 되고 금도 역시나 똑같다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내가 요 진짜 명절 끝나고 진짜 너무 상담이 달렸어가지고 체력도 지금 다시 보강도 해야 되는데 보강이란다. 체력도 다시 조금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제 좀 보양식에다가 소주 한잔 하러 가야겠어. 그래서 또 이제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